U20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경기 결과가 일본 내에서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전 선수들을 대거 제외한 비주전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1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경기 도중 명백한 페널티킥 반칙이 무시되는 등 심판의 편파 판정이 논란이 되었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하며 일본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폭발하며 여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팬들과 전문가들은 주전 선수조차 기용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일본 내 축구계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대표팀의 후나코시 유조 감독의 인터뷰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 일본 팬들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외신들까지 집중 보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일본 축구계가 이 충격적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FC 20 아시안컵 D조 최종전,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건 맞대결이 시작되었다.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한 한국이었지만 상대가 일본이라는 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자존심이 걸린 이 한판 승부는 중국 선전에서 뜨겁게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과시한 한국은 시리아를 2대1, 태국을 4대1로 꺾으며 승점 6점을 확보했다. 하지만 한일전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복수의 무대가 되었다. 2년 전 편파 판정 속에서 쓰라린 패배를 당했던 한국 선수들은 이를 되갚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경기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이 두려워했던 악몽은 다시금 되살아났다. 외신들은 2023년 태국에서 열린 U-17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한국이 심판 판정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키타 카즈나리의 노골적인 반칙, 그러나 심판은 침묵. 경기 중 일본의 키타 카즈나리는 볼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친 반칙을 감행했다. 한국의 공격수 하정우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움직이려던 순간 키타는 사냥감을 붙잡듯 그의 팔을 움켜쥐어 강제로 끌어당겼다. 명백한 페널티킥 상황이었으나 심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심판이 차갑게 침묵했고 일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기를 이어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벤치는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경기장은 믿기 힘든 정적에 휩싸였고 한국 선수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 관중석에서도 격렬한 항의가 쏟아졌지만 심판은 끝내 그 요청을 묵살했다. 외신은 심판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기회를 얻은 듯 태연하게 경기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한일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또다시 반복된 편파 판정, 공정한 승부의 의미를 짓밟고 경기 흐름을 뒤틀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경기 초반부터 일본의 거센 공세를 단단히 막아내며 집중력을 유지했다. 전반 21분 결정적인 찬스. 후방에서 길게 연결된 패스가 일본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 하정우가 빠르게 침투하며 단독 찬스를 맞이했다. 경기장은 숨을 죽였고 1대1 상황에서 하정우는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아쉽게도 골키퍼의 발에 맞고 튕겨나갔다. 한국 벤치는 탄식을 내뱉었지만 이 장면은 오히려 한국의 거센 공세가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일본의 득점 장면은 조직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우연에 가까웠다. 일본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한국의 골키퍼 김민수가 정확히 쳐냈지만 공이 세도하던 일본 공격수 간다 소마의 몸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일본 선수들은 환호했지만 외신들은 전술적 완성도와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행운의 골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며 동점골을 향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전반 39분 강주혁의 폭발적인 돌파. 왼쪽 측면을 빠르게 돌파한 강주혁의 크로스가 문전으로 향했고
하정우가 날카롭게 헤더를 시도했다. 일본 골키퍼가 간신히 손을 뻗어 막아냈지만 이 장면은 한국의 거센 공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한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후반 13분, 강주혁과 진태호를 빼고 김태원과 박승수를 투입하며 공격력을 극대화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박승수가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고 공이 일본 수비수를 맞고 흐르자 성신이 몸을 날려 공을 따냈다. 그의 패스는 즉시 김태원에게 연결되었고 김태원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외신들은 김태원의 발끝에서 공이 날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이미 결정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볼은 일본 수비진을 완벽하게 뚫고 골망을 흔들었다. 단순한 동점골이 아니었다. 외신들은 이 골을 두고 한국이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며 일본 수비진이 흔들리는 모습을 강조했다. 김태원은 이번 대회에서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한국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 언론들은 경기 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판 판정의 도움까지 받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며 일본 축구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베스트 11 중 8명을 교체한 비주전 선수들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무승부에 그쳤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후나코시 유조 감독도 경기 후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우리는 한국이 태국전에서 뛰었던 주전 선수들을 대거 교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한국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우리의 패스 플레이를 차단했다. 만약 한국이 베스트 멤버로 경기에 나섰다면 우리는 더 어려운 경기를 치렀을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일본 내 반응은 격앙됐다. 일부 언론은 후나코시 감독이 한국의 실력을 인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일본 축구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 는 인식을 강조했다. 한국의 비주전조차 넘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일본 내에서 거세지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경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조직력과 전술적 완성도는 일본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공정한 승부 속에서 한국은 실력으로 일본을 제압했고 일본은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